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67화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바쁘신가요? 별로 바빠 보이진 않네요, 그죠? 저 한가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한가한 편이거든요. 네. 한가할 때죠. 그죠? 다 한가한데 주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요즘 뭐 좀 한가하더라도 우리가 예전부터 한가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두 분은 정신없이 진짜 바쁘게 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죠? 우리 속담에 가을 중 싸대듯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뭐 탄다고? 겨울 가을 중 싸대듯 한다고. 중이 겨울을 위해서 나다닌다고. 이제 가을에는 여기저기 하듯이. 천지분간 못하고 바쁜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뭐 네.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네. 조금 더 준비도 하고 퀄리티도 높은 아웃풋도 낼 것 같고 이래서 투덜댔던 그런 시간이 마치 전성기처럼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긴 하죠. 그죠? 저 대충 언젠지는 알겠는데요, 그죠? 그러면 어떠세요? 그때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하고 지금처럼 조금 여유 있게 살 때하고 어느 쪽이 좋으세요? 저는 일할 때 조기 착수하는 스타일이 있고 임박 착수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임박 착수 스타일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벼락치기 스타일이다 보니까 입에서 바쁠 때는 막 시간 좀 있었으면이라고 투덜대지만 실제 그때 낸 아웃풋과 실제 했던 공부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죠? 루즈 한다고 뭐 공부가 더 잘 되거나 이러진 않다 이런 네. 말씀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유님은 어떠세요?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었나? 네, 뭐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땐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것만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전반적으로 바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약간 여유를 갖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 당연히 여유 있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그죠. 하죠. 바쁜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인님이 괴롭고 네. 사는 것 같지 않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여유 있게 살면 또 내가 이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죠. 뭐 이렇게 여유 있어서는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되진 않아요? 어차피 뭐 인생은 선택이니까요. 좋습니다. 다들 뭐 그죠?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해서 오늘은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주제 바쁘게 산다는 건 시간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시간을 얼마나 촘촘하게 사용하는가 하며 사는가,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여유 있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자기가 보낸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충만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은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선조들과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 감각 중에 어느 쪽이 빠르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요즘이 더 빠르게 느껴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좀 한적한 시골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간에 대한 감각은 우리의 활동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많은 현대인에게 시간은 아무래도 과거보다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시간과의 전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뭐 전쟁까지. 그 인간은 시간이라는 게 구속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시간과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가령 사람들은 기차다, 자동차다,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그죠?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시간을 줄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령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한양에서 시행되는 과거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출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뭐 비행기나 고속열차 타면 2-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역사를 시간과의 전쟁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예, 이런 그죠? 예. 관점이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통해서 시간을 줄였죠. 조선시대는 한양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지인하고 서신 교환을 하려면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시간으로 그죠?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현대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서 시간적 구속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시간과의 싸움에 승리한 현대인들은 그 승리의 대가로 자기들의 삶이 좀 충만해졌을까? 여유로워졌을까?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경제적 부의 발전이 항상 인간의 행복과 이퀄이 되지 않는 게 슬프죠. 그렇죠. 그죠. 그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결과 전통적인 시간의 리듬을 잃어버렸고 그 시간의 리듬 위에 형성되었던 삶에 대한 감각이 파괴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삶이 충만해지기는커녕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세탁기라는 물건이 발명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탁기 때문에 가정주부는 손빨래를 하는 것에 대한 수고나 시간을 줄여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는 시간에 마냥 놀게 된 건 아니거든요. 세탁기로 벌어들인 시간을 또 다른 노동에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세탁기라는 문명의 이기는 가정주부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랬대요. 맞벌이 부부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네. 예. 한병철 교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싸움의 결과로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시간의 위기 속에 살면서 시간의 보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더 바쁜 시간 속에서 더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이런 시간의 위기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활동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활동적인 삶은 시간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주체적 개입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킨다. 기차, 자동차, 비행기, 전신, 인터넷, 디지털화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벌였는데 그 결과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승리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활동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로 인해서 정작 현대인들의 삶은 여유로워지지도 않았고 충만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게 한병철 교수의 진단입니다. 어쨌든 이게 물질적인 풍요 대비해서 정신적으로 좀 빈곤해졌다 뭐 이런 의미인 그런 것 것도 같긴 있고, 한데 그죠? 그럼에도 활동적인 불구하고 삶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활동적인 삶의 반대말?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이제 한병철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시간과의 싸움에 승리를 해서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활동적으로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는 활동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활동적인 삶이 절대화되면서
노동은 절대적 명령이 되고 인간은 일하는 동물로 전락하였다. 그러니까 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와서 활동적인 삶을 살라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면서 노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이제 일하는 동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나 실패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은 노동이 절대적인 것으로 신성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지 못한 상태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그쵸?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건 좀 그죠? 애매하네요. 네. 한 교수의 주장이 전 동의가 많이 되는데. 네, 그죠? 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다 일로. 그렇죠. 네. 우리 지하철만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환승역에서 보면 사람들이 저는 좀 걸어가는 편인데 막 바쁘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꼭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병철 교수는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활동의 과잉이 일상을 지배하면서 방금 그런 경우죠. 그죠? 인간의 삶에서 사색적 요소, 머무름의 능력은 완전히 실종되고 만다. 그러니까 그는 활동적 삶이 정작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로 사색이나 머무름이 부족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활동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어디에 머무르거나 사색할 시간조차 없어서 삶이 충만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이제 여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 활동적인 삶의 반대말이 사색적인 삶인 거죠. 예. 막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나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죠? 바쁘게만 산다. 바쁘게만. 정신없이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활동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사색적인 삶이 없을 것이냐 예. 이런 이제 반론을 하고 싶은 거죠. 있는 예.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여행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죠. 가령 독일 문호 게테가 이탈리아를 여행을 했어요.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22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책을 썼죠. 이탈리아 여행기. 거기서 산 거네요. 그죠? 여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여행은 주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관찰하고 사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혁신시키고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한마디로 이탈리아 여행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고작해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남들 다 가는 잘 알려진 명소 몇 군데만 빠르게 찍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의 깊이 면에서는 과거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이 참 많이 되네요. 여행 가면서 책 한 권 넣어가지고 가본 적 없었던 것 같고 그죠? 넣어가도 볼 시간이 없죠. 넣어가도 볼 시간도 없고 그죠? 호텔은 가방만 재우고 있고 이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그래서 여행이네. 요즘 여행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보고 사진 찍고 또 검색 딴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질적인 여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양적인 여행 위주가 많죠. 하지만 여러 곳 많은 곳을 가보았다고 해서 여행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여행자의 삶이 충만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충만함은 양적 논리가 아니라 질적 논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빨라진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삶의 깊이 같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색을 하거나 머무름의 능력 이런 걸 상실하고 말았죠. 이런 현상은 요즘 가요계에서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역대 인기 가요 중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최장수 1위를 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하면 또 우리 자유인이 혹시 저는- 누구 가수를 한번 대보세요. 누굴까요? 김건모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그 이전에 가수들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조용필 뭐 예, 이런 분도 그죠? 있을 예. 것 같고. 근데 조용필도 오래됐고 김건모도 오래됐는데 역대 기록은 1991년에 발표된
신성운의 보이지 않는 사랑 아시죠, 그죠? 네. 이게 무려 14주 연속 1위를 했어요. 그게 최 기록이에요? 예, 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개월 가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세월이 한참 지나도 우리들 기억 속에 잘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긋지긋하게 그죠? 들어.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요즘은 진짜로 하루가 멀다고 순위가 바뀌거든요. 이처럼 빠른 시간의 속도는 사람이나 사물을 예전보다 훨씬 빨리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나온 노래는 옛날 노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인기 가요도 순식간에 과거의 것으로 전락하고 사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죠. 그래서 옛날 가요가 오랜 시간 타오르는 장작불이었다 그러면 요즘 가요는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성냥불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간 머무르지 못하니까 사색할 여유도 없이 기억너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 음악이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거죠. 꼭 음악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모든 것들이 너무 그렇죠. 빨리빨리 예. 다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럼 뭐 서점의 베스트셀러도 예, 보세요. 순식간에 맞아요.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한병철 교수는 빠른 시간보다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좋은 시간이란 사색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하기보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사색하는 삶의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건데요.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색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삶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색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개개인의 삶은 거저 일이다, 노동이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행위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 없이 불가능한 일 중에 또 하나 같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좋은 시간이나 사색적인 삶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향기가 있는 시간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살지 말고 좀 천천히 즐기면서 인생이라는 꽃밭의 향기를 좀 음미하며 살라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 번씩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를 보낼 때 얼마나 사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는 그게 아니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 점검이 대부분은 안 좋은 무슨 일을 만나야 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몸이 아프대거나 그렇죠. 그죠? 회사에 잘렸대거나 맞아요.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인데라는 그렇죠. 아쉬움을 갖게 하죠. 예. 예. 그래서 일상을 좀 사색의 시간으로 좋은 시간으로 채우면 더 삶의 향기가 나죠. 예. 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늘 바쁘다 바빠 이러면서 사실 지하철 이런 데서도 보면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버스 타려고 막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주 보게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신없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직장인들은 한 번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기대하겠습니다. 작두님부터. 전 국민 타임푸어의 시대다. 이런 얘기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줄 평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서구 열강이 식민지 지배하려고 써먹었던 논리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면해야 돼, 성실해야 돼, 예.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막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걸로 계속 우리 국민을 계도했고 군부 독재 때도 예. 근면 성실 막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이 됐든 아니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든 너무 열심히 빨리라고 하는 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휩쓸리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오늘 철학자님 말씀이 이 현실을
뭘로 보고 그런 편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더 현실이 힘들고 빨리 가고 하는 이런 것이다 보니 정말 해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오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 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 바쁜 삶으로 내몰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라. 네, 좋습니다. 예. 자유인님. 바쁜 삶도 의미 있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더 의미 있다. 네, 좋습니다. 나는 이제 한 줄 평 안 해도 되겠어요. 이번에 오늘은 한 줄 평 좋았습니다. 예, 그죠? 예. 오늘은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결과 현대인들의 삶은 시간의 리듬을 잃어버린 채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활동적 삶이 강조되면서 일하는 동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활동적 삶만으로는 인생을 관조하거나 사색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바쁘게 살기보다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라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좋은 시간이란 사색적 삶을 말하죠. 사색적 삶이란 시간의 향기를 맡으면서 천천히 사색하는 삶입니다. 해서 삶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며 허겁지겁 살지 말고 천천히 즐기면서 인생이란 꽃밭의 향기를 음미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6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